드디어 실과 두 번째 단원입니다. 나와 우리 미래를 위한 친환경 농업. 이 단원은 친환경 농업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고 생활 속의 친환경 농업을 체험해 보도록 하는 단원입니다. 첫 번째 시간, 환경을 배려하는 농업이 필요해요. 교과서 24에서 25쪽입니다. 본격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해 배우기 전에 생각을 먼저 열어볼까요? 교과서 24쪽에 우리야 고마워 입니다. 교과서 24쪽을 펴세요. 교과서 24쪽의 만화 우리야 고마워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선생님과 역할을 나눠서 읽어요. 선생님이 선생님과 농부 아저씨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그리고 오리 역할을 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오리 농법을 견학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오리의 배설물은 벼에 좋은 영양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리들이 논바닥을 헤집고 다니면 물이 혼탁해져서 잡초들이 자라지 못한단다. 또 오리가 해충을 잡아먹어 벼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올해도 오리 덕분에 벼 농사가 잘 되겠군. 자, 잘 읽어보았나요? 그럼 오리야 고마워에서 나온 것처럼 논농사에 오리를 이용하면 농부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쵸? 만화에 나온 것처럼 오리가 농약 대신에 해충을 잡아먹고 비료 대신에 영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농약이나 비료값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농약과 비료를 뿌리는 시간도 아낄 수가 있어요. 덤으로 오리알도 얻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오리야 고마워 만화 속에 나온 아이들처럼 농업활동을 견학하거나 체험한 일이 있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하여 교과서 24쪽 아래에 있는 이 파란 질문 밑에 적어보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써보았어요. 딸기밭을 견학하여 딸기를 직접 따보았고 제주도에서는 귤 따기 체험을 해보았다. 이 외에도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온갖 농촌 체험, 농업 체험, 체험학습, 아주 전국 곳곳의 체험학습을 거의 다 다녀왔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농업활동을 견학하고 체험해보았답니다. 글로 쓴 딸기밭, 귤밭 말고도 사과밭에서 방금 딴 꿀사과를 맛보기도 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버섯을 키우는 곳에서 버섯을 따서 요리를 해먹어보기도 했어요. 버섯 따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버섯이 이렇게 뚝 하니까 쏙 뽑히는 그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거 말고도 모 심기 체험, 고구마 심기, 고구마 캐기, 옥수수 따기 등등등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잘 적어두었다가 등교 계약하면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교과서 25쪽을 보면서 농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생산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알기. 교과서 25쪽입니다. 교과서 25쪽의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농업이란 무엇인지 찾아서 밑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시작! 환경을 배려하는 농업이 필요해요. 농업은 자연을 이용하여 식량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자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네, 농업은 자연을 이용하여 식량, 먹을 것과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활동이에요.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님들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산업이죠. 우리 생활에 아주 꼭 필요한 활동이자 산업이랍니다. 그럼
이러한 농업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농업은 홍수를 조절하고 토양을 보존합니다. 홍수를 조절하고 토양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편히 살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노는 저수지나 댐으로서의 기능도 있을 뿐더러 토양이 깎이는 토양 침식을 방지해주고 기름지고 영양 있는 땅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요. 두 번째, 우리가 먹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농업이 없으면 우리가 쌀을 먹을 수 있을까? 사과를 먹을 수 있을까? 딸기를 먹을 수 있을까? 농업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재료를 공급한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네요. 농업으로 나온 생산물을 통해 우리는 많은 생활용품을 얻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제공해준다. 지나가면서 황금빛 논을 본 적이 있나요? 가을에 황금빛 논이 넓게 펼쳐져서 산들산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선생님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아름답고 쾌적한 풍경을 제공해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는 것이 농업이랍니다. 다섯 번째, 생태계를 보존한다. 농토, 농업을 하는 땅, 농토라고 해요. 농토는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 역할을 해요. 기름지고 먹을 것이 많은 땅이라서 개구리, 지렁이 등등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죠. 따라서 농업은 이러한 생물들의 집, 서식지의 역할을 통해서 먹이사슬과 생태계를 보존시키는 엄청난 일을 해요. 여섯 번째, 농작물의 광합성을 통해 공기를 정화한다. 여러분 광합성, 과학 시간에 배웠죠?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것. 농업은 아주 대량의 농작물들이 한 번에 광합성을 하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죠. 농작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산소를 공급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숲과 같은 대단한 역할을 한답니다. 일곱 번째, 식수, 먹는 물을 공급한다. 논에 스며든 물의 일부는 지하수가 되어, 지하수 알죠? 지하에 있는 물, 생수 광고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흡수된 지하수는 우리의 식수, 즉 먹는 물로 활용된답니다. 농업은 우리에게 물도 주네요. 여덟 번째, 다른 산업의 기초가 된다. 농업은 농자재 산업, 농자재 산업이란 건 농업을 위한 기계 같은 것들을 만드는 산업이고요. 농산물 유통산업, 농산물을 배달하면서 널리 퍼뜨리는 산업이죠.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 농산물을 가공하여서 음식을 만드는 산업이에요. 이런 농자재 산업, 농산물 유통산업, 농산물 가공산업 등등등 다양한 농업 외에 그 다음 단계가 되는 다양한 다른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답니다. 농업이 없었다면 농자재 산업이 있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농업이 없었다면 다른 산업도 발달할 수가 없었겠죠? 이 외에도 노는 인공 습지 같은 역할을 해서 대기 온도를 낮춰주기도 하고 농업을 통해서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계승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단순히 우리에게 냠냠 맛있는 먹을 것을 줍니다 하는 역할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어때요? 농업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겠나요? 그런데 이런 엄청나고 대단한 농업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농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야. 이게 농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농업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농업 생활을 하면서 농작물을 더 많이 키우고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교과서 25쪽 줄글을 마저 읽으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찾아 번호를 매기고 밑줄 쳐봅시다. 함께 읽어요. 선생님처럼 번호 매기는 것도 잊지 말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그러나 사람들이 손쉽게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1번 농약, 화학비료 등은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번
화석 연료를 사용해 농기계나 온실의 냉난방 장치를 가동하거나 화학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처럼 번호 매기고 밑줄 쳐보았나요? 농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농약과 화학 비료로 인한 문제, 그리고 농업을 위해 사용되는 화석 연료로 인한 문제, 이렇게 총 2가지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첫 번째, 과도한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으로 비롯되는 문제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농업을 하기 때문에 다 문제야. 농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이랑 생태계가 위협돼. 이게 아니라 과도한입니다. 그냥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 모두 심각하게 오염된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과도한.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계속 땅이 망가지고 하천이 오염되든 말든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 명심하세요. 그냥 농약이랑 비료 사용한다고 다 문제는 아니고 과하게 욕심 부린 경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과도하게 계속 농약이랑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 토양과 하천이 오염된다. 농약과 화학 비료를 과하게 사용하면 당연히 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땅과 하천이 오염되겠죠. 두 번째, 생태계가 파괴된다. 농약과 화학 비료를 과하게 사용하면 그 땅과 하천이 오염된다고 했죠? 그럼 그 땅과 하천이 오염되니까 당연히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만답니다. 세 번째, 해충이 생기고 이로운 곤충이 죽는다. 농약이랑 화학 비료를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농약의 내성을 가진, 즉 농약에 쉽게 죽지 않도록 적응한 해충, 해로운 벌레가 생겨요. 그리고 오히려 이로운 곤충, 해충들을 잡아먹어주는 좋은 곤충들은 농약과 화학 비료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이로운 곤충, 좋은 곤충들이 죽으니까 해충은 자꾸 더 생기고 결국 우리가 먹을 농산물에 피해가 가게 되죠. 네 번째, 농작물이 자라지 못한다. 이 모든 결과에 의해 결론적으로는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사태까지 올 수 있어요. 농약과 화학비료 계속 사용하면 땅이랑 물 오염되고 해충 생기고 좋은 곤충 죽고 생태계 파괴되고, 그럼 이 환경은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절대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과도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비롯되는 문제점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과도한. 그냥 다 사용한다고 문제는 아니고 과도한, 너무 과하게 욕심부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화석연료라는 말은 알고 있나요? 척척이의 용어 설명에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석연료란 생물이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화석처럼 된 것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석유, 석탄 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농업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계를 활용하죠. 농기계를 활용하고 냉방기계나 난방기계도 많이 사용을 해요. 이때 들어가는 연료가 바로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예요. 이걸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근데 너무 과하게 굳이 안 써도 되는 부분에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준다.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하면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가 하늘로 올라가서 지구를 감싸게 돼요. 그럼 지구에 닿은 태양열이 우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태양열이 지구에 갇혀 있으면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 지구에서 잘 적응하여 살고 있던 생물들이 살지 못하게 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농작물도 자라기가 적절한 온도가 있잖아요.
그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농작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자랄 수 없겠죠.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지구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화학 비료를 만드는 데에도 화석연료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 많이 나쁜 영향을 주죠. 두 번째, 화석연료가 빠르게 고갈된다. 화석연료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계속 땅 판다고 끊임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정된 자원이고 꼭 사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꼭 쓰지 않아도 되는 데에다가 마구 나 조금 편하자고 사용하다 보면은 빠르게 고갈 다 없어지고 말겠죠? 특히나 농업은 아까 오리야 고마워에서 오리를 대신 사용한 것처럼 화학 비료나 농기계를 대신할 수단이 있기 때문에 과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옳지 않아요. 그럼 농업하면 안 되겠네요? 환경오염 되잖아요. 농업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까 농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우리 환경에도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이야기했었죠? 선생님이 방금 말한 문제점들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요거는 과도하게 농업을 위한다고 나를 조금 편하게 만들자고 화석연료, 농약, 화학 비료 등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예요.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화석연료와 화학 비료와 농약의 문제인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농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아까 본 농업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알아보기 전에 잠깐 영상을 멈추고 농업 생산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농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생각해보았나요? 선생님이 생각한 방법과 겹치는지 아니면 새로운 생각이 또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제한한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제한하여서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막아두면 어떨까요? 두 번째,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다. 화석연료 대신에 환경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세 번째, 농업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농업 폐기물은 농업을 하고 난 뒤에 쓰레기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비닐, 플라스틱 용기, 농약병 등등이요. 이러한 농업 폐기물을 함부로 마구 버리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네 번째, 가축 분뇨나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한다. 가축 분뇨, 가축의 배설물, 응가 얘기하는 거예요. 응가와 농업 부산물, 농업을 하고 남은 재료들, 음식물 쓰레기나 톱밥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분뇨와 부산물을 비료로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면 환경오염을 훨씬 줄일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농업 폐수를 정화한다. 농업에 활용되어서 더러워진 옥폐수를 정화하여서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친환경 농업기술을 이용한다. 친환경 농업기술, 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 해롭지 않은 농업기술이에요. 아까 본 오리야 고마워에 나온 오리농법도 이런 친환경 농업기술 중 하나랍니다. 이렇게 환경에 해롭지 않은 농업기술을 사용하면 농업 생산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번 단원에서는 농업 생산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중 바로 이 친환경 농업기술에 대해 배울 거예요. 농업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농약, 화학비료,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방법, 친환경 농업기술, 친환경 농업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친환경 농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25쪽입니다.
교과서 25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을 읽으면서 친환경 농업이란 무엇인지 찾아서 밑줄 쳐봅시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요. 시작! 친환경 농업이란 토양, 물, 공기와 같은 소중한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환경, 친하다, 친구할 때 친이죠? 친하다, 환경, 환경과 친한 농업, 환경에 해로움이 없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농업이죠. 아까 얘기한 화석연료, 화학비료, 농약 같은 거랑은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친환경 농업에 대해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친환경 농업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 즉 농약, 화학비료 등 아까 이야기했던 농업에는 좀 필요한데 환경에는 나빴던 물질들, 이런 화학 투입 자재들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즉 농산물을 계속 일정하게 생산하고 농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경제성 확보, 경제적으로 계속 도움이 되게끔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하고 환경 보전, 환경을 보존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나쁜 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안전하고 맛있고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는 그런 농업입니다. 어때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농업 활동도 살리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환경도 살리고 일석이조의 농업이죠. 한 번 더 정리하면 친환경 농업은 농업과 환경 모두를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일정하게 농산물을 생산하여서 우리 사회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도 보전하고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준다. 간단히 정리하면 친환경 농업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모든 형태의 농업이랍니다. 친환경 농업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었나요? 그럼 이러한 친환경 농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할까요? 우리 아까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배웠었죠?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국에는 사람의 건강까지 해치는 문제. 친환경 농업은 그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친환경 농업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화학비료와 농약, 화석연료 등등을 마구 쓰는 농업이 아니라 환경을 배려하는 친환경 농업을 하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건강이라는 선물로 돌아오겠죠. 그럼 교과서 25쪽의 줄글을 읽으며 중요한 내용에 밑줄 쳐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친환경 농업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교과서에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교과서 25쪽의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소리내서 읽으며 중요한 내용에 밑줄 치면서 보도록 할게요. 시작!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 첫 번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여 오랫동안 농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합니다. 자, 확인했죠? 이거 아까 선생님이 친환경 농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했던 내용이에요.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환경을 배려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농업을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 농약을 사용하면은 땅속에 있는 미생물까지 다 죽게 돼서 기름지고 영양 가득한 땅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농약 때문에 우리 농산물에 좋은 곤충까지, 해충 먹어주는 곤충까지 다 죽게 돼서 해충이 더 많이 생기고 결국은 또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하게 되고 그럼 또 해충이 더 생기고 그럼 또 농약을 사용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친환경 농업은 이런 농약, 화학비료,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우리 지구에 사는 생물들과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의 오염을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물과 땅의 오염을 막으면 우리는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두 번째, 농약과 화학비료 등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체크했죠?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먹고 자란 농산물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품고 있겠죠? 실제로도 농약을 사용하면 농작물에 어느 정도의 농약 성분이 남아있게 된다고 해요. 이런 친환경 농업은 이런 농약과 화학비료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가 있죠. 농약을 품은 사과와 농약 없이 깨끗한 땅에서 자란 사과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 건가요? 세 번째,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화석연료, 석유, 석탄 등의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농업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손자, 손녀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의 손자, 손녀까지 우리의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가 있답니다. 오늘 이렇게 친환경 농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문제 풀어보기 전에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농약, 화학비료,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농업을 계속하면은 하천, 땅 등의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결국 사람들의 건강이 위험해지고 땅과 하천이 오염돼서 결국엔 농산물을 계속해서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도 해치고 사람도 해치고 마지막엔 농업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쁜 물질의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농업을 해서 환경오염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존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존했기 때문에 걱정 없이 계속 이 지구, 우리 땅에서 농산물을 쭉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환경에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고 농업도 계속 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한다. 오늘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어요. 왜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하는지, 친환경 농업이 무엇인지 잘 알겠죠? 오늘 배운 내용 잘 이해되었나요? 그럼 정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땡땡은 자연을 이용하여 식량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자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힌트는 그림에 있네요. 3, 2, 1. 정답은 농업이죠. 농업은 자연을 이용하여 식량과 물건들을 생산하는 활동이고 아주 중요한 산업 중 하나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농업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참,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점은 농업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과도한 농약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농업이 잘 굴러갔을 때, 올바르고 좋은 농업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나갑니다. 1번,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제공해준다. 2번, 농작물의 광합성을 통해 공기를 정화한다. 3번, 생태계를 파괴한다. 4번, 땅을 보존하고 홍수를 조절한다. 5번, 우리에게 식량을 준다. 무엇일까요? 3, 2, 1. 정답. 너무 쉽죠? 다른 거 다 좋은 얘기하는데 혼자 나쁜 얘기하고 있는 요 3번이죠. 농업 활동이 바르고 깨끗하게 이루어진다면 생태계의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농사를 짓는 땅에서 좋은 곤충들과 미생물들이 많이 자라고 농사 짓는 땅이 생물들의 서식지 역할을 해줘서 먹이사슬도 발달하고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보존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손쉽게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농약과 땡땡땡땡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토양과 하천을 땡땡시켜서 우리의 건강과 땡땡땡을 위협하게 된다. 좀 많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초를 좀 천천히 셀게요. 무엇일까요? 3, 2, 1. 정답. 내가 좀 편하자고 농약과 화학 비료를 과하게 사용하면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켜서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한다. 다 맞췄나요? 그럼 네 번째 문제입니다.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농기계나 냉난방 장치를 사용하여 땡땡땡땡을 많이 소비하면 지구 땡땡땡에 큰 영향을 준다. 무엇일까요? 힌트는 교과서 25쪽에 있어요. 3, 2, 1. 정답은 화석연료를 많이 소비하면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준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세요. 땡땡땡땡땡은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이거 오늘 배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땡, 3, 2, 1. 정답. 바로 친환경 농업이죠.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은 문제 좀 많아요. 다음은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친환경 농업은 농약과 화학 비료 등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우리의 건강을 책임진다. O, X.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 O입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 농작물에 어느 정도의 농약 성분이 남아있게 된다고 했죠. 친환경 농업은 이런 농약이나 화학 비료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어요. 마지막 7번째 문제입니다. 이 점은 뭘까요? 바로 줄을 그을 점입니다. 알맞은 곳에 줄을 그어 이어보세요. 선생님 요거는 10 세도록 할게요. 자,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줄을 그어보세요. 10, 9, 8, 7, 6, 5, 4, 3, 2, 1, 0, 땡! 자, 정답은 농약, 화학비료,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농업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켜서 농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고요. 친환경 농업은 환경을 보존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한다. 자,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7문제 모두 다 맞았나요? 오늘 배운 내용은 이번 단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직접 우리 친환경 농업을 실천도 해볼 수 있답니다. 농업과 자연의 조화를 통해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업. 다음 시간에는 친환경 농업의 자세한 실천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럼 오늘의 실과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